자, 비교 연산자는 이익 금액이 나왔다. 이익 금액 가지고 계산한다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낸 찍고 이익 금액 이걸 참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참조하고 얘를 갖다가 크다로 크다. 이게 크다죠. 뭐보다 큰 거냐면 10만보다 큰 거예요. 10만보다 크면은 이게 비교한 내용이 사실과 같다면은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같은 내용인데 요 질사셀 참조하시고 얘가 10만보다 크다를 써주시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건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결과가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죠. true가 나오거나 false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결과가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true나 false 같은 논리값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런 값을 갖다가 true나 false 같은 값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논리값이라고 그래요. 논리값. 그 논리값으로 나오도록 하는 이런 식을 갖다가 논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식. 즉,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무슨 식이 되는 거냐면 논리식이 되는 거죠. 논리식. 일단 여기서 이제 그 D3셀이 10만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신 거고요. 이게 맞으면 true, false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익 금액에 따라서 이제 10만보다 크면은 true가 나오고 10만보다 크지 않으면 false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일단 비교 연산자 중에서 크다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해 본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사승 연산자는 한 번씩 해보셨고 비교 연산자 중에서 첫 번째 연산자인 크다 연산자를 해본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작다는 뭐예요? 작다는 매출 총액 갖다가 해본다면은 자 여기다 면 찍고 매출 총액을 갖다가 구해 볼 건데 매출 총액 이 내용이 어떻다는 거냐면 작은 거죠. 1500만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500만보다 작다 찍어주시면은 이 값은 뭐가 나올까요? 이건 false가 나오겠죠. 1500만은 포함이 안 되고 그쵸. 그보다 작은 값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500만 딱 딱 걸치는 내용은 여기서는 false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같다를 붙여주시면 어떻게 돼요? 같다. 이거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00만도 포함이 돼야 한대요.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같다를 붙여주니까 내용이 true가 나오겠죠. 자, 요거 한번 이제 이번에는 매출 총액에 있는 내용이 작거나 같다. 뭐보다? 1500만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물론 true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부는 true가 나오고 일부는 false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것도 가능하겠죠. 다른 걸로 해서 이번엔 얘가 크거나 같은 거예요. 뭐보다? 1500만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크거나 같은 거니까 1500만도 포함이 되겠죠. true가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용해본 연산자가 바로 이제 작거나 같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요거 한번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교 연산자인 작거나 같다하고 크거나 같다를 사용해 보니까 뭐가 나오죠? 결과가 true나 false 같은 무엇으로? 논리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또 무슨 식이 된 거죠?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 나오니까 논리식이 되는 거죠. 요거 한번 이제 그럼 이 논리값하고 논리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배우실 논리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논리함수는 이러한 논리식과 논리값을 가지고 계산을 주로 하게 되는 그 함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if 함수랑 and 함수, or 함수를 배우시게 될 건데 그걸 이렇게 그런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식과 논리값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중에서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값이 있어요. 3이란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3이란 숫자가 있어요. 3과 3을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엑셀은 다른 걸로 봐요. 그래서 여기 는 찍어주시고 3이란 그 문자하고 이거가 3이란 숫자하고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결과는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죠? 한글, 글자 3과 숫자 3은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선. 그럼 이제 이 같다 연산자가 되겠고요. 같다. 그러면 같지 않다는 면 찍고 그 다음에 요 3과 같지 않다. 이거와 이건 같지 않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같지 않은 게 맞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true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같지 않다, 같다 연산자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는 논리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비교한 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true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라고 또 있죠. 참조 연산자. 참조 연산자에는 자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여기 썸함수를 이용해 계산해 놨고요. G3 콜론 G7은 어떤 뜻이 되는 거죠? G3 콜론 G7. 그쵸. G3부터 G7까지의 연속된 셀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콜론은 바로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연속된 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합계가 50인데 여기다 제가 예를 들어서 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썸 함수를 갖다가 좀 사용해 볼게요. 면하고 SU를 찍어주시고 보니까 이렇게 썸 함수가 자동 완성이 되고 있죠. 그 썸 함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인원수를 갖다가 전부 다 더해주는 게 아니고 G3셀 찍고 쉼표 찍어주는 거예요. 쉼표도 하나의 참조 연산자예요. 그 비연속적으로 잡고 싶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홀수액만 골라서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G3, G5, G7이다. 그죠? 그럼 이제 요 부분만 이렇게 인수로 입력된 요 내용만 합계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쉼표는 직접 찍어 주시면 되겠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쉼표를 이용하시면 연속적인 셀 범위가 아닌 얘와 얘만 이런 식으로 해서 G3셀하고 G5셀하고 G7셀만 골라서 계산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콤마. 그러니까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콤마도 마찬가지로 콜론과 더불어서 참조 연산자예요. 그죠? 그리고 공백 연산자가 있는데요. 공백은 이거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한번 썸 함수를 선언하시고 여기 밑에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인원수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G3부터 G6까지로 해서 G3부터 G6까지 연속된 셀 범위를 잡았어요. 그리고 한 칸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 한 것도 하나의 연산자가 되겠는데 어떤 연산자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요 셀 범위하고 요 셀 범위가 되겠는데 사이에 공백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결과를 보면서 생각해보죠. 22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서 22가 나왔을까요? 바로 요 G3부터 G6까지 셀 범위하고 G5부터 G7까지 셀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있죠. 접점이 있어요.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 범위하고 요 범위가 교차하는 부분, 즉 겹치는 부분, 교점인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겹치는 부분이 15하고 7이죠. 15하고 7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교점 연산자, 즉 공백 연산자를 사용했는데 교점이 없어.
그럼 뭐가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개의 셀 범위에는 교점이 없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나와요. 널 오류가 나온다. 그러니까 겹친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교점 연산자를 사용했는데 두 개의 배열 간에, 두 개의 셀 범위 간에 접점이 없어. 교점이 없어. 그럴 경우에 이렇게 널 오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조 연산자를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 연산자 AND를 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데이터 연결 연산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구하신 결과에 대해서 이익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익 금액이 나오셨는데 여기다 C3 곱하기 C9 해가지고 구하셨어요. 여기다 이제 만약에 원자를 붙여주고 싶어. 원자를 셀 서식을 통해서 원자를 붙여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 원이라는 글자를 붙여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C3 곱하기 C9 한 식을 가지고 여기다 옆에다가 AND 연산자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C3 셀 곱하기 C9 한 그 금액 있죠. 그 금액에다가 옆에다가 어떤 글자를, 어떤 데이터를 붙여주겠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원자를 붙여준다 이거죠. 원자 앞뒤로는 큰 따옴표를 붙여주세요. 큰 따옴표 생략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오류가 나와요.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논리값을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익금액 여기 갖다가 이렇게 원자 앞뒤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찍어서 붙여주시면 이렇게 245,250원이라는 데이터로, 이렇게 원자가 붙은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32,375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식을 띄워낸 다음에 옆에다가 AND 연산자를 찍어주시고 여기다 원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 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뭐라는 거냐면 원이라는 글자를 직접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엔터 찍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32,375원 하면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자를 한번 붙여주면 되겠고요. 여기다 수식의 결과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원이면 원, 개면 개, 회, 이런 단위 같은 걸 갖다가 붙여주는 건데 셀 서식이 아닌 AND 연산자를 활용해서 붙여주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수식에 의한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이제 원이라든가 명, 개, 이런 단위 역할을 하는 문자를 붙여주는 내용으로 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AND 연산자 쓰라고 항상 나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